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모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41회가 방송됐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와, 역시 스피드 전개가 돋보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사고 후 필승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금방 괜찮아지고 바로 양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흥미를 더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41회에선 필승이 사고로 지영이 도라임이 발각되는 상황이 그려졌고 필승과 마리가 더욱 끈끈한 관계임이 그려져 두 집안이 좀 더 가까워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진택이 필승을 양자로 들이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속도감을 주는 계기가 되고 또한 사건의 진범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죠. 마지막에 홍혜교가 공진단에게 진상구가 생부라는 사실을 밝힐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끝났습니다. 지난 40회 엔딩은 필승이 마리를 대신해 교통사고를 당한 채 의식을 잃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시청자들은 범인이 누굴까에 대한 궁금증을 아는 채 다음 화를 애타게 기다렸죠. 41회에선 필승의 사고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온 장면으로 시작됐는데요. 필승의 생사를 건 큰 수술에 온 가족이 모두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리는 자신 때문에 오빠가 다쳤다는 자책감에 괴로워 울고 이를 지켜보는 진택과 수연의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다행히 필승은 생사의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르게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영은 복도 구석에 숨어 내내 필승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며 기다립니다. 고비를 넘겼다는 의료진의 말에 지영은 감사함을 느끼며 필승에 대한 사랑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깨어난 필승은 사고 당시 지영이 오빠 나 박도라야 라고 부르짖던 장면을 떠올리며 지영이 기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물어보지만 지영은 그 사실을 얼버무리며 부인합니다. 한편 백미자는 순정의 돈을 어떻게 좀 빼내볼까 궁리하며 접근하는데요. 때마침 순정은 백미자를 현재 딸 동동이로 착각하고 있어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과연 앞으로 순정이 백미자로부터 돈을 뜯기게 될지 아님 반대로 순정의 사이다 한 방이 백미자에게 날아가 백미자를 감옥으로 보내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집으로 돌아온 진택은 수연에게 가슴 찡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필승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필승이 우리 세 사람 살렸어. 필승이 내 마음에 이미 내 아들이야. 여보 고마워. 그런 듬직한 아들을 만들어줘서. 공진택은 죽음의 순간에 필승을 생각했고 이번에 마리가 위험한 순간에 필승이 몸을 던져 살려내자 더더욱 감동해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확고하게 굳히게 됩니다. 공진택은 필승을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제안합니다. 자네가 우리 마리의 친오빠가 돼줬으면 좋겠네. 자네를 내 법적인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네. 그러나 필승은 거절합니다. 필승으로선 어쩌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길러준 부모를 배신하는 행위라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한편 홍혜교는 선영의 가게로 찾아와 난리를 핍니다. 이에 필승의 양자 이야기를 알게 된 선영은 수연을 불러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니? 이에 수연은 그런 게 아니라고 속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선영아, 실은 우리가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우리가 언젠가 한날 한시에 마리만 남겨놓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승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야 마리도 지켜줄 수 있고 회사도 물려줄 수가 있어서 그래. 너한테서 필승을 뺏어가려고 그런 건 아니야. 수연은 열심히 설명했지만 선영의 귀는 이미 분노와 서운함으로 막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택은 직접 현철의 집을 다시 찾아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소금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현철과 선영에게 필승의 장례를 생각해 응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선영과 현철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 모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후에 필승이 양자가 되겠죠. 단지 어떤 일을 계기로 필승이 마음을 바꾸는지가 재미의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진택은 필승을 친 뺑소니차가 대포차임을 알게 되고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마리를 노린 의도적 사건이란 말에 의아해합니다. 대포차는 보통 범죄자들이 신분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마리를 노린 걸까요? 진택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애교는 상구를 만나 집안의 난리 상황을 전하는데요. 우리 집 큰일 났어. 그럼 그 씨다른 오빠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애교와의 대화에 응하는 진상구의 얼굴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구가 진짜 범인일까요? 그런데 상구는 무슨 일인지 애교에게 또 돈을 받아가는데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 공진단이 진상구를 향해 주먹을 들자 홍애교가 막아섭니다. 진단아 안 돼. 이 사람 네가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공진단은 현재 진상구를 엄마에게 보험을 빌미로 삥을 뜯으려 하는 재수없는 보험 아저씨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막아서자 의아한 눈빛이 클로즈업되며 끝났습니다. 다음 회에 홍희교가 말할까요? 진단아, 실은 이 사람이 네 아빠야 라고 도라는 스폰뉴스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그 누명을 벗기 위해 호텔 투숙객 명단을 찾으러 왔다가 필승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필승이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며 그놈을 추적 중에 있다고 말해주자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필승에게 화풀이하며 펑펑 웁니다. 필승은 그 마음을 헤아리며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합니다. 근데 사실 필승도 돌아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죠. 다음 회에 지영은 스폰뉴스의 누명을 벗고 배우 인물을 찾기 위해 그 대역 배우 황정식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렇게 지영이 직접 뛰어다니자 걱정된 필승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영과 필승에 대한 스캔들이 뉴스에 나오자 필승이 위험해질까 봐 지영은 헤어지자고 합니다. 과연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다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밤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미녀와 순정남 42회가 방송됐습니다. 어느새 중반을 넘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42회는 20.5%라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에게 기억 돌아온 걸 숨기며 자신의 감정을 감추던 지영이 드디어 필승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지만 공진단이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엔 이제 공진단까지 지영이 도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지난 41회 엔딩에서 공진단은 엄마와 진상구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상구를 향해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홍애교가 막아서며 진단아 안 돼. 이 사람 네가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 드디어 생부가 밝혀지나 궁금증을 아는 채 끝났었죠. 의아해하는 아들에게 홍혜교는 진상구를 엄마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했고 이에 공진단은 깜짝 놀라며 상구를 향해 여자한테 들러붙어 돈이나 뜯어내는 나쁜 놈이라고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영은 지금까지 기억을 되찾았지만 아닌 척 숨기고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니 필승이 자신이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자신이 필승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런데 사실 지영은 그것도 모르고 필승이한테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믿어주지 않았다고 많이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염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필승은 지영의 기억이 돌아왔음을 눈치채고 끊임없이 애정 공세를 펴니다. 필승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영도 마음이 움직여 결국 지영도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다시 연인 사이가 됩니다. 필승이 그동안 너무 부르고 싶었다면서 도라야, 도라야를 계속해서 부르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도라야, 오빠를 마음 놓고 부르고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공진단은 질투심에 불타 당사자인 지영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엔젤 투자 대표 공진단, 떠오르는 샛별 김지영 배우와 1년 열애 끝에 약혼, 이런 허위 기사를 유포해 지영을 난관에 빠뜨리게 됩니다. 지영은 공진단을 찾아가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공진단은 이를 거부하고 뉴스는 일파만파 더 퍼지게 됩니다. 지영은 필승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무력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과거 진단이 자신에게 집착한 일, 별장에서 감금시켰던 끔찍한 사실, 그리고 스폰 붙인 사람도 공진단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필승은 큰 충격으로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필승은 과거 돈과 힘이 없어 도라를 지킬 수 없었던 자신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도라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택을 찾아가 양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진택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곧바로 공진단이 퍼뜨린 김지영과의 허위 기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진짜 통쾌했습니다. 한편 마리는 도준이 엄마와 사이가 나쁘다고 하자 자신이 화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 백미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백미사는 가만 보니 애가 좀 모자라게 보이니까 우리 아들은 미국 유학까지 했고 장차 훌륭한 건축가가 될 텐데 너는 우리 도준이랑 안 맞으니 헤어져 라고 무시하며 막말을 합니다. 이 말에 상처받고 울며 돌아오는 마리를 본 도준은 자신이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안아주며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백미사는 엄마 아빠랑 쇼핑 온 마리를 보고 그가 APP그룹 딸이란 걸 알게 됩니다. 앞으론 눈에 보이죠. 백미사는 분명 마리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갖은 아부를 할 겁니다. 이번 회차에서 백미사는 이순정이 가진 골드바를 훔쳐 밤에 도박을 하러 갔었죠. 아마 조만간 이순정이 없어졌다는 거 알게 될 거고 백미자가 범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앞으로 백미자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한편 공진단은 엄마에게 들러붙어 있는 진상구를 떼내기 위해 다시 불러냅니다. 상구는 공진단이 사과할 걸 기대하고 나왔지만 진단은 그를 엄마한테서 떨어지라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며 막말을 쏟아냅니다. 이 순간에 내가 네 아빠다 라는 말을 꾹꾹 참으며 상황을 모면한 상구는 애교를 만나 울며 불며 하소연하고 두 사람은 행여 공진단이 보게 될까봐 상구 집으로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소금자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소금자는 며느리 선영과 음식을 빌미로 상구 집에 들어가 결국 홍혜교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상구는 자신을 이종사촌 오빠라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하지만 소금자는 얼마 전 상구가 현철 가족에게 첫사랑을 만났고 몰랐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좋아하며 말하던 걸 기억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공진단이 진상구의 아들이란 비밀을 소금자가 알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진상구가 선역인지 악역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회에 진상군은 자기 아들 공진단이 노리던 자리를 현철 아들 필승이 차지했다는 걸 알고 선배 현철에게 삐딱한 말을 하며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필승이 공씨 집안 양자가 된다는 소식을 접한 공진단은 지영과 데이트 중인 필승을 찾아가 바로 주먹을 날리는데요. 이때 싸움을 말리던 지영이 넘어지자 필승이 깜짝 놀라 도라야 라고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공진단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며 끝났습니다. 다음 회에 지영이 도라라는 걸 알게 된 공진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한 필승이 두 가정과 사랑하는 도라를 지키기 위해 빌런들과 어떻게 맞서 싸울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